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 신용보증기금 인턴 자소서 써볼 겁니다. 약식 논술까지 공략해 드릴 거고요. 유튜브에서 항목 분석, 예상평가지표, 작성 전략 말씀드리고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은 작성 템플릿 예시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보시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먼저 핵심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자기소개서 두 문항이고 약식 논술 두 문항입니다. 아무래도 약식 논술 두 문항으로 이 평가 결과가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평가 지표도 논술 지표를 이제 공개를 해놨죠. 그래서 좀 이제 논술에 힘을 실으셔야 되고 자료조사도 조금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무기술서가 지금 없기 때문에 정규직 직무기술서를 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 요런 이제 정규직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셔가지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은 정규직 보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해 보신 다음에 1, 2번 항목을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먼저 항목 1번 보면요. 여러분들 인턴 지원하실 때 이런 항목 자주 보시죠, 맞죠? 얼마 전에 했던 이제 공약해드렸던 주택, 도시보증공사 같은 경우에도 거의 똑같은 항목이잖아요. 자, 이건 조직적합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원래 이제 조직 적합도를 정규직에서 평가하게 되면 타당성, 지원의 타당성, 그리고 입사를 위한 열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게 되는데 얼마나 알고 지원했느냐, 얼마나 준비를 해왔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는데 인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실 때 주의할 점은 입에 발린 소리, 그러니까 저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을 위해서 뭐 이런 소리, 뭐 선배가 지원해서 좋게 얘기해줘서 이런 사연 만들지 마시고 합리적인 이유와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지원했다는 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억지 사연 만들지 마시고요. 이렇게 방향성을 잡으시면 좋습니다. 내가 최종 목표가 신용보증기관에서 일하는 것이다. 아니면 국책은행에서 일하는 것인데 이 인턴 과정이 그를 위한 중간 과정이다. 이렇게 조금 방향성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 배우고 싶은 것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걸 배워서 이 회사에 기여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기간 내에 이런 부분을 배우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싶다. 나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가 조금 더 공부하게 되면은 있는 동안에도 기여할 수 있고 3개월이라 할지라도 조금 기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내 최종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확실한 목적 의식을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작성 플롯이 이렇게 나오겠죠. 지원 동기하고 최종 목표 제시하시고 이거에 대한 증거 활동 또는 역량 개발 사례를 간단하게 제시한 다음 이 능력, 개발된 능력을 통해서 기여할 수 있는 내 뭐 사업 분야라든지 직무 분야, 뭐 인턴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기여할 내용은 없겠지만 어쨌든 기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적으신 다음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좀 성장에 욕심을 부려보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어가시면 됩니다. 자, 예시 볼까요? 자, 첫 번째 이제 지원 동기가 뭐 여기에 너무 오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보다는 좀 현실성 있게 내가 뭐 금융, 신용보증 쪽에 금융 이제 사무직을 갖다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지원하게 됐다. 여기 뭐 덧붙여도 되겠죠? 요 경험이 내 어떤 전문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는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관심이 있고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준비했는지가 조금 나오면 좋겠죠, 맞죠? 이게 증거입니다, 증거. 증거 제시를 해주고, 여기서 능력을 키웠으니까 어떤 분야에, 지금 업무 내용이 여기 적혀 있죠, 맞죠? 채용 공고에 보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나는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인턴으로서 업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성장 목표 마지막으로 이제 어쨌든 이제 이게 지원 동기하고 연관된 항목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내가 기여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해도를 높이겠습니다. 뭐 3개월 동안 자격증 딴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도를 향상하겠습니다. 실무 능력을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자, 예시는 고정 댓글 따라가시면 블로그에 있죠. 보시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항목 2번입니다. 이 항목 2번은 조직 적합도하고 직무 적합도를 동시에 이제 평가하는 항목인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기대하는 역량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신용보증기금에서 안에서 청년 인턴의 역할이 무엇이고 핵심 역량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이해한다는 건 조직 적합도가 있다는 거죠, 맞죠? 그리고 요 뒤에 걸 이제 포함해서 기술해 달라는 것은 직무 적합도, 이제 필요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가지표가 두 개죠. 인턴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필요한 역량이 있으면 이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직무적합도 하면은 보통 지식, 기술, 태도를 평가받는데 태도는 적지 말라고 했죠. 직무적합도에서.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기술 위주로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작성 전략을 말씀드리면 지금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는 역할이 다른 이제 공공기관들보다 지금 불경기고 경기 침체고 뭐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역할이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슈를 좀 가져오시면 좋아요. 최근 이슈와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금의 역할, 원래 목표 이런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인턴에 요구되는 역량을 좀 도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핵심 역량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증거를 들이밀고 그리고 기여 방안을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성 플롯을 만들어 보면요. 요즘 뭐 최근 이러한 이슈 때문에 신보의 역할 확대가 있고 어떤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 혹은 어떤 목표 달성이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턴에게 이러한 역량이 요구될 것입니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시고요. 그래서 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요? 자격사항이 여기에 있고요. 교육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경험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신부의 실적과 목표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신용보증기금이 어, 요, 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 이런 이슈 때문에 업무량 증대되겠죠, 맞죠? 자산관리공사하고 신용보증기금, 뭐 기술보증기금 이런 데는 지금 죽어날 겁니다, 아마. 막 기업들 부도나고 이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적었고요. 필요성. 그 다음에 정량적 증거죠. 나는 이런 것들을 자격증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학점 같은 걸 이수했습니다. 학창 시절 뭐 같은 경우에 이런 거 과목을 갖다가 몇 학점 이수했습니다. 관련해서 이렇게 작성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냥 뭐뭐 들었다보다는 뭐뭐 들었는데 정량적으로 몇 학점 정도 이수했습니다. 훨씬 더 전문성 있어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뭐 간단하게 경험도 했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자, 여기 이제 자생력 강화라는 이제 전략 과제가 있습니다. 요거와 연관 지어서 이런 거에 전략 과제에 기여하겠습니다. 꼭 뭐 이렇게 자세하게 전략 과제를 안 가져가도 되지만 이렇게 연계시켜 봤습니다. 자, 이 글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에서 확인하시고 작성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논술로 가볼 텐데 자, 논술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약식 논술. 제가 논술도 설계를 해봤고 논술, 약식 논술도 다 설계를 해봤기 때문에 평가 지표 같은 걸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충실도와 논리력, 혁신적 사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충실도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논리력은 논리적 오류, 그러니까 인과관계상 오류는 없는가, 이 부분을 보통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혁신적 사고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적어야 되느냐? 충실도는 이 주제 관련 지식이 조금 있어야 되겠죠, 맞죠? 그리고 좀 전문적인 용어를 쓰는 게 아무래도 평가에 용이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산 관련된 거라든지 신용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전문 용어로 좀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논리력. 이게 중요해요. 사실 이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철저하게 근거 기반
통계 기반, 통계도 그냥 통계 안 됩니다. 통계 뭐 사람인, 뭐 잡코리아 뭐 보시면은 통계치가 많은데 막 682명 요렇게 조사돼 있어요. 요거는 공신력 있는 통계가 아니죠, 맞죠? 600명 조사해서 어떻게 공신력 있는 통계가 됩니까? 신뢰성 있는. 그래서 적어도 자료를 활용하시더라도 어떤 논문이라든지 아니면은 통계청 자료라든지 그런 걸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혁신적 사고 같은 경우에는 뭐 해결책을 요구하는 답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대안 탐색을 나는 해봤고 그 대안 중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요 대안이 제일 괜찮다. 요렇게 뽑든지 내용을 아니면은 조금 다른 접근 다들 이렇게 해석하는데 나는 요런 방향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요렇게 이제 방향을 좀 잡으시면 됩니다. 요게 여러분들이 좀 적을 수 있는 약식 논술을 적는 전략이에요. 자, 그리고 약식 논술 이거 900자죠, 맞죠? 보통 약식 논술이 뭐 1000자, 그 다음에 뭐 1500자 요렇게밖에 안 됩니다. 1000자가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짧은 글일수록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학교 생활에서 배울 때는 뭐 기승전결로 글을 적으십시오 혹은 이 서론 본론 결론으로 적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을 우리는 배워왔어요. 하지만 이 약식 논술이나 여러분들이 PT를 하실 때는 구조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결론, 본론, 결론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글의 구성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비중도 한 10에서 20% 정도 앞에 결론, 그 다음에 본론, 그 다음에 20% 정도 이제 요약하는 거, 요렇게 이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저의 결론은 뭐입니다. 그 근거가 이래요. 그게 본론이죠. 그래서 본론에서 말씀드린 근거 때문에 저의 결론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플롯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1, 2번 항목 다요. 그리고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2022년에서 2026년 중장기 경영 목표 신보 경영 목표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자, 요거 제 블로그에 공유해 둘 테니까 1번 항목을 작성하실 때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2번 항목을 작성하실 때 좀 참고하실 만한 자료가 요거예요. 지금 이제 2022년 이죠. 논문인데 이 논문 중에서 중소기업 이제 지원 정책의 창업기업 생존 효과 분석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면서 2번을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논술 1번 가볼게요. 큰 이제 가닥은 이겁니다. 지금 경기 침체잖아요. 지금 어려워요. 근데 신보가 중견기업, 대기업 지원을 통해서 이제 요구가 커지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지원할 경우에 중소기업 지원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이 있죠. 뭐 대기업을 지원해야 된다,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이 적정한 역할은 무엇인가? 시장 안정판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신보는 이 스탠스를 가져가야 될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평가할 때 공적 보증의 역할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그리고 경기 침체 시에 이 공적 보증의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안을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그것에 대해서 장단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신용보증기금의 목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신용보증기금의 목표하고 벗어나면 안 되겠죠, 맞죠? 그리고 그 어떤 대안을 제시했는데 여러분들이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게 신용보증기금의 사업 분야도 아니고 전략 과제 같은 것과도 매칭이 안 되면 안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신용보증기금의 사업 분야나 전략 과제와 알맞은 대안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묻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예시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께 먼저 양해를 구할게. 플롯 위주로 봐주십시오. 내용 같은 경우에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충분한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플롯 위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은 대안 제시부터 해야 되겠죠, 맞죠? 지금 이제 이 신보가 이 시장 안정판 역할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본론에서 근거 제시가 나오는 겁니다. 결론은 대안 제시하고 간단한 이유 정도만 딱 작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세 내용은 본론에 나오겠죠, 맞죠? 첫 번째, 요걸 해야 되는 이유는, 자, 요거 때문입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각가지 지표들을 제가 제시해 놨죠, 맞죠? 사실, 자, 요런 부분 이제, 국내 증권사, 해외 증권사들이 일제히 하락을 예상하고 있어요.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정량적으로 적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보시면은 OECD가 예상 경제 성장률을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숫자가 들어가면은 훨씬 더 공신력 있게 들리죠, 맞죠?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정량적 지표들을 이제 근거 자료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러요러한 이제 근거 자료 때문에 지금 대기업의 자금 조달이 지금 2023년 상반기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채권 시장을 안정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한을 앞당겨 가지고 전부 다 이 정책을 집행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근거 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두 번째도 맞죠? 이제 요걸 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증거 제시를 해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 예전에 외환위기 당시에 이제 감소했던 사례를 볼 때 이것도 이제 정량적 지표를 좀 넣어주면 좋겠죠?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로 급격하게 감소를 했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인 거죠. 과거에 실제로 이렇게 일어났었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를 들어봤을 때 지금 이렇다. 그냥 이럴 것 같다. 이게 아니죠. 맞죠? 과거에 이랬었다. 그래서 증거 제시를 했고요. 맞죠? 그런 면에서 요게 옳은 방향이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제가 예시를 올려놨으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근거 제시를 딱 해서 이런 것들을 신보가 해야 됩니다. 라고 한 뒤에 뭐 합니까? 이제 요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요거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신보의 역할입니다. 이런 식으로 요약을, 위의 내용을 그 결론하고 본론에서 얘기했던 걸 갖다가 요약하는 내용을 이렇게 마지막에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약식 논술 2번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 최근 이슈는 아닙니다. 최근 이슈가 아니라 신부에서 계속 얘기 나왔던 거예요. 좀비 기업이라든지 맞죠? 좀비 기업이 이제 매출액이 빵원이거나 뭐 이런 기업들, 순이익이 안 나고 계속 적자 상태인 기업들, 이런 기업들 말하는데 신보의 묵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한창 돈 필요할 때 신용보증기금이 이제 기한이 있잖아요. 맞죠? 돈 빌려주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때 돈을 빼앗아 가서 망하게 만든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맞죠? 신보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내용 중 하나고요. 근데 지금 더 고민스러울 겁니다, 아마. 기업들이 계속 망해 나가고 있죠, 맞죠? 이때 신용보증기금이 실제로 보증을 해줘야 되냐 마냐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온 주제 같아요. 평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뭐 항목 1번하고 별 차이가 없겠죠, 맞죠? 공적 보증 역할 요거 이제 하고, 그다음에 뭐 경영이나 경제 이제 또는 이제 뭐 신용 보증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게 되면 인턴 업무가 요거죠, 맞죠? 신용 보증 기한 연장, 그리고 신용 상시 관리, 요런 건데, 요런 게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금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별로 복잡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실제로 신보 대출 받아봤거든요. 대출 받아보고 작년에 이제 대출 기한 연장까지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서류가 막 빡빡하지도 않고 조건이 막 크게 심하지도 않습니다. 조금은 이제 이런 이제 기준들이 더 올라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자료 찾으시면 여러분들 많으니까 이런 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이글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플롯 위주로 봐주시고요. 이 항목도 내용은 제가 충분히 검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플롯 위주로 봐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결론 나와야 되겠죠, 맞죠? 저는 자생력 강화를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자생력 강화를 보증 해지 유도의 이제 주안점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유 제시를 했죠, 맞죠? 좀비 기업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신보 이제 준비하시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 정부 지원금 없이는 운영이 안 되는 그런 기업들을 얘기를 하는데, 뭐 매출액이 없다거나 순이익이 없다거나 그런 기업들 때문에 이제 자생력 강화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근거 제시를 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이 좀비 기업, 여기 좀비 기업 내용이 있거든요. 좀비 기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정량적 지표를 못 넣었어요. 여기에 뭐 몇 퍼센트, 좀비 기업이 몇 퍼센트다. 지금 현재. 그리고 회생 불가능한 기업이 몇 퍼센트다. 요런 거. 아니면 이제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이제 그 채권 같은 거에 부도율이 얼마다. 요런 것들을 갖다가 좀 지표로 넣었으면 더 좋겠죠. 맞죠? 증거 제시, 정량적 근거 제시. 그리고 제가 이런 내용을 넣어놨어요. 통계청 자료. 제가 그 얘기 드렸죠. 자료를 가져오실 때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공신력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청 자료를 활용을 했고, 이런 이제 지표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신이 조금 해석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과정에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거는 이 인과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인과관계가 반드시 있거나 데이터를 갖다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면은 오히려 논리성 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데이터를 분석한 내용을 넣게 되면은 조금 이 부분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놨죠, 맞죠? 1년 생존율은 이렇게 되는데 신보 이제 보증받은 거는 엄청 올라가죠, 맞죠? 근데 1년 생존율은 엄청나게 30% 이상 올라갔는데 5년 생존율은 10% 넘게 올라갔습니다. 뭐 얼핏 보면은 신부가 이제 5년 생존율에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은 1년 생존율에는 이렇게 도움을 주고 5년 생존율에는 이만큼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볼 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신용보증의 효과가 기업의 업력에 따라서 해가 갈수록 떨어진다. 어, 그래서 이 신용보증의 효과가 떨어지니까 빨리 졸업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자생력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근거로 잡은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근거 제시를 해놓고 뭡니까? 마지막으로 요약해주면 되겠죠, 맞죠? 위에서 했던 내용을 한 번 더 요약해주고 글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논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제 블로그에 글을 똑같이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